아니 결론이 여기 있어요. 네. 맨 마지막 장에 어떻게 써 있냐면은 섭씨 26도의 화창한 날에 아름다운 강이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장소에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섹스를 하라고 써 있어요. 아. 이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네요. 예. 아,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GDP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해졌는가? 늘어난 GDP만큼 행복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럼 왜 그럴까?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을 느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책에서도 연구 결과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계속 풀어가는데 네. 여기서 나오는 그 연구는 매피니스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행복해하고 언제 행복해하지 않는가를 좀 연구를 한 건데 그랬을 때 이 연구의 결론은 자신을 좀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현대인들이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활동을 할 때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고 어떤 거를 할 때 행복을 하지 않다고 느끼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좀 분류를 해냈는데 네. 이제 사람들이 좀 행복하다고 느끼는 활동들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사교, 사람들, 친한 사람들하고 만나갖고 이제 수다 떠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대표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끼고 또 어떤 공연을 보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행복하다고 느끼는 행복도가 좀 중간인 거는 뭐 밥을 먹는 거, 맛있는 걸 먹는 거, 맛집에 가는 거,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의 행복감을 주고 또 아이를 뭐 돌보는 거, 이것도 일종의 행복감을 좀 준다고 해요. 근데 이제 행복도가 낮은 활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게 일이에요, 여러분. 업무, 직장 생활. 이게 행복도가 굉장히 낮은 거. 그리고 집안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행복도가 낮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하루 동안 어떤 활동들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직장에 있고 직장에서 퇴근하고 오면 집안일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은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또 재밌는 부분은 로사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GDP가 올라가는 만큼 개인들의 소득 수준도 분명히 올라갔단 말이죠. 올라갔는데 내 소득이 올라간 만큼 그 소득을 행복하기 위한 활동으로 바꾸는 거는 되려 반대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행복도가 높은 활동 중에 뭐 사교적인 활동이나 공연 관람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2003년도와 2019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되려 줄어들었다. 그런 활동을 하는 빈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도가 높은 활동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행복도가 제일 낮은 게 사실 업무라고 했잖아요. 알아눕기. 업무. 근데 알아눕기 뭐 아픈 것도 당연히 행복도가 낮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게 경제활동이잖아요. 먹고 살려면. 맞습니다. 근데 그 업무를 피하지 않으면서 그나마 좀 행복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한 팁을 이 책에서 또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네, 두 가지 여러분들의 있죠. 그 업무 환경 속에서 그나마 좀 행복하기 위해서 뭘 하면 좋냐. 첫 번째는 좀 음악을 들으면서 일을 하면 좋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재택근무를 하면 그나마 행복도가 좀 올라간대요. 코로나 덕분에 여러분들의 생활이 불행하기도 했지만 직장 생활에서의 그 행복도는 조금 더 올라갔다. 오히려 좋아.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면 좀 행복도가 좀 올라간다는 결과가 있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내가 친구처럼 좀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들하고 일을 하면 좀 행복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서 좀 친한 사람들과 일하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라. 근데 이게 친구랑 일을 하는 건 좋지만 직장에 다닌 사람과 친구가 되는 걸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치. 전혀 달라. 그러니까 가족 같은 회사와 그 가족 같은 회사는 그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가족 같은 좀 하지 마. 아니 그러니까 그게 확 떠올랐어. 그러니까 그 친구처럼 지내라는 건 아니에요. 직장 상사와 친구가 되라는 건 절대 아니고 내가 그 정도로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들과 일을 하면 네. 그만큼 행복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 이거 읽으면서 참 재밌는 게 내가 이 사람을 누구로 보는가가 참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사실 직장에서 되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또 있잖아요. 친구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이제 정말 친한 언니로 지내고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는데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것이 나의 행복과도 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 9장이 좀 제일 재밌었던 장 중에 하나였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거꾸로 되면 이제 우울증까지 오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데 여기 표를 보시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근무 환경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로 행복도가, 시작 행복도가 네, 마이너스인데 네. 일단 집에서 근무하게 되면 플러스 3.59거든요. 네. 그리고 재택근무죠. 음악을 근무 들으면서 하게 되면 3.94예요. 더 높고 친구들과 함께 근무하면 6.25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사업주들도 이제 이런 거 고민을 하는 것들이죠. 차라리 이렇게 환경을 또 만들어주면 일을 더 열심히 하겠지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실제 적용하게 되면 이거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해석들을 다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재택근무하게 되면 3.59잖아요. 네. 근데 재택을 근무하면서 친구들과 같이 일을 못 해요. 출근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게 훨씬 더 효율이 높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또 그 근무장에서 또 일을 하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이 다 잘 갖춰지기 위해서는 근무 환경이 옛날처럼 딱딱한 이런 책상 앞에만 보고 하는 책상 구조가 아니라 열린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구글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한국 같은 경우 뭐 네이버, 넥센 가게 되면은 근무 환경이 되게 좀 자기 책상도 없고 네. 자유롭잖아요. 아마 친구들처럼 놀게 하는 근무 환경을 음악 틀어주면서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좀 저게 좀 단편적인 결과만 보면 그러면 음악 들으면서 일하게끔 음악을 틀어줘야겠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목적의 연구는 좀 아니고 네. 그냥 대략 평균적으로 이런 정도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파숑님 말씀하신 대로 좀 그거를 참고해서 어떤 업무 환경을 만들어주면 행복해하면서 일을 하게 될지 좀 고민을 해보라라는 측면에서 좀 연구 결과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평소에는 뭐 직장에 거의 평일에는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나 뭐 애인들을 만날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주일 단위로 이제 스케줄을 보면 평일에 뭐 5일 동안은 거의 직장 생활하고 뭐 저녁에 뭐 잠깐 보거나 못 보거나 이럴 때가 많고 주말 같은 때도 못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빼서라도 이런 애인이나 친구들과 더 많이 만나라 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이 표를 또 따로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구장을 하자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여기에 이제 사람들을 좀 행복감을 높여주는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좀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지형이 있어요. 지형. 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가, 어떤 지형을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돼 있는데 네. 사람들이 이런 환경에 있을 때 굉장히 좀 행복감을 느낀대요. 해양 및 해양지대. 수공간. 이게 가장 그러니까 물이 보여지는 공간에 있으면 행복감이 가장 크게 오른대요. 그래서 한강뷰가 이렇게 비싼 거야? 그 그 해운대 얘기하려고 지금 야, 이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아, 거네요, 네. 이게. 그 오션뷰와 한강뷰가 비싼 이유가 따로 있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가 산, 황무지, 초원지대를 보면 네. 그렇게 또 행복감을 좀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산뷰, 초록뷰 이런 것들 볼 때도 그만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삼림지대, 네, 녹지 공간. 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반자연 초원지대. 어쨌든 녹지 공간이 들어간 골프장 같은 초원지대. 곳이네. 골프장 같은 골프장.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다섯 번째가 울타리를 두른 농지예요. 이것도 자연이고. 녹지 공간이죠. 네. 또. 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민물 습지대 범람원. 네, 여기서부터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살짝 이제 행복도가 이제 떨어지는 조금 낮긴 하지만 어쨌든 행복감을 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교외에 개발된 구역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내륙지대에 잔디 없는 바닥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약간의 행복감을 느낀다. 근데 최고봉은 해양 및 해양지대다라는 겁니다. 오션뷰와 한강뷰가 그래서 그렇게 비싼 거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었어요. 근데 진짜 막 노을 지고 아침에 뜨고 이런 거 보는 게 어떻게 그렇게 나이와 상관없이 봐도 네. 좋은지 한참 바라보게 되잖아요. 네. 바다만 봐도 좀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네. 이런 것들을 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이렇게 수목원이나 아니면 이렇게 수풀이 우거진 그런 공원 같은 데 가면 네. 이렇게 녹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늘에서 빛이 이렇게 그 틈 사이로 내려오는 걸 보고 있으면 아 그렇게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요. 네. 일종의 그 행복감이겠죠. 그런 것들 돌이켜 보면 아 이게 진짜 맞는 말이구나 싶어요. 이거는 만국 공통인 것 같아요. 네, 만국 공통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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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게 제가 제일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네. 우리는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면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부록에 다 정답을 만들어놨어. 탑 맞아요. 5 뭐 이런 식으로 탑 10 뭐 이런 식으로 네. 좀 정리해주면 좋죠. 예, 근데 이게 또 여기 보면은 예상되는 기대 행복도 순위하고 실제 행복도 순위를 또 비교했거든요. 네.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그게 다르다는 네. 거죠. 예. 근데 같은 게 진짜 하나 있었어. 네. 예.
1위. 1위. 예, 뭡니까? 행복도 1위. 네. 친밀한 접촉 및 섹스가 예. 예상되는 행복도와 실제 행복도 둘 다 1위를 차지하더라. 네. 친밀한 접촉과 섹스를 자주 할수록 행복하다라는 거고 예상되는 행복도의 2위는 이거예요. 반려동물하고 놀아주는 거 또는 네. 돌보는 거. 이게 이제 예상되는 행복도로는 2위였는데 실제로는 15위.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뭐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예. 저도 이렇게 고양이 한 마리 키우는데 놀 때 즐거운 건 잠깐이고 털 치우기 힘들어. 뭐 사료줘야 되고 뭐 케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더 많아서 사실 그렇게 뭐 엄청 행복한가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뭐 썩 행복하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할 때가 많고. 그리고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7위인데 네. 수면, 휴식, 긴장 풀기가 예상되는 게 7위였는데 네. 실제 행복도가 27위로 하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남자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휴일날 집에서 잠만 자지 말고요. 아내랑 좀 데이트를 하세요. 네. 아, 그러면 좀 더 행복해진다. 그래, 오히려. 이게 검사를 어떻게 한 거냐면 행복도 네. 측정을 어떻게 한 거냐면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저 설거지요?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뭐 이렇게 행복도로 따지면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나 바닷가에 있어요.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검사. 교회에 약간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했을 때 그렇게 행복도를 따진 거죠. 재밌는 거는 예상되는 행복도와 실제 행복도를 이렇게 따졌을 때 그 갭도 따졌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수면이 우리는 되게 행복한 일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좀 당연한 거죠. 잠을 잔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개운하게 잘 잤다 하는 날이 성인의 경우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없어요. 정말 달콤하게 잘 잤다 싶은 때가 언제였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나 잘 자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체크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잤다, 일어났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되게 의외인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게임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컴퓨터나 뭐 스마트폰. 그것도 이제 예상되는 행복도 순위는 탑 9, 9위예요. 9위인데 실제 행복도 순위는 20위예요. 쫙 밑에 있는 거고. 또 다른 지면 화나니까. 네. 그래서 그런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마이너스를 들고 그래서 하고 또 있어. 하고 또 하고 그래서 또 하는 거잖아. 다음에 하면 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경쟁하는 게임이 아닌 경우에도 또 해당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긴 하고. 네. 네, 그리고 TV 시청이나 영화 같은 것도 보면 되게 재밌는 거 보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재미없는 영화가 많아서 그런 건가? 예상되는 행복도는 10인데 실제 행복도는 19위로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음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행복한 일은 아닐 거야라고 예상을 했는데 탑 10에 들었어요. 네. 이쪽에서 음주 파트도 되게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였었죠. 네.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별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행복함을 느끼는 거. 네. 전시회나 박물관, 도서관 가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또 행복감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하고 이게 무려 3위예요. 그리고 뭐 스포츠나 달리기 운동도 예상되는 순위로는 한 16위쯤에 위치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4위입니다. 4위.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하기 귀찮잖아요. 근데 귀찮아요. 하고 나면 땀 나고 그러면 그치. 기분이 좋아져. 굉장히 보람차. 맞아요. 기분이 좋아져. 막.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게 보면은 있죠. 실행했을 때 뿌듯한 것들에 대한 행복감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거는 좀 진짜 그럴만하다 싶기도 한데 원예가 예상은 15위인데 실제로 했을 때 행복감은 5위예요. 5위. 원예. 이렇게 식물들 갖고 꾸미고 하는 거. 우리 집에 하나 있는 거 잘 살려놔야겠네. 지금 살떡말떡하고 있는데 그 원예도 그렇게 행복감을 준다 그러고. 저는 사실 원예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개인차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자기에게 진짜 이렇게 따져보는 거죠. 내가 이 활동을 했을 때, 할 때는 좀 귀찮고 싫었지만, 했을 때 난 이거 정말 행복했어. 그런 시간을 좀 늘리는 것이 우리가 부자로 사는 길 아닌가, 찐 부자로 사는 길 아닌가. 행복하게 이런 사는 정성적인 결론을 내려봅니다. 아니 결론 여기 있어요. 네. 맨 마지막 장에 어떻게 써 있냐면은 섭씨 26도의 화창한 날에 아름다운 강이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장소에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섹스를 하라라고 써 있어요. 이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네요. 예. 그렇군요. 방송에서. 너무 행복하기 어렵네요.